이번 하락은 좀 이쪽 게 더 크다고 보는데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대표님! 그래, 여보세요. 대표님 통화 중이세요? 설정 중이야. 도레미파솔라 라이시 왔어. 안녕하세요. 아니, 사실은 핸드폰을 샀거든. 제가, 폰 산 걸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뒤에 카메라가 깨진 지 한 3달 됐고, 앞에 액정이 깨진 지 한 2달 됐고, 그리고 또 여기 배터리 막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진짜 사야지 했었는데, 거의 2-3달 묵은 숙제를 오늘 해결했네요. 이게 핸드폰에 대한 기억이 한 번만 하러 가면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들이 많아요. 요금제, 저는 사람을 잘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금제로 한 5-6만원짜리 쓰는데, 요금제를 10만원짜리를 써라, 이 기계를 몇 개 할인부로 하고, 안 그러면 위약금을 내라, 이런 결정 과정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내가 이렇게 대통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참다 이제 가서 했습니다. 이 버건디 색깔 제가 와인 좋아하고 해서 색깔은 버건디로. 자랑은 아니죠. 왜냐면 요즘 최신 폰이 그런 거라던데 아이폰 14? 그리고 갤럭시 G 플립? 불치 플립이랑 무슨 폴더? 근데 이건 그냥 S22예요. 나온 지 꽤 된 것 같아.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썸네일 제목이 지정학동 리스크 고조잖아요. 우리 연휴 동안 좀 잠잠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계속 가장 크게 보는 악재 2가지가 이제 러시아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인데 사실 미국 금리 인상은 더 심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는 우리의 그 생각의 범위 안에 있는 지금 0.25도 했고 0.5도 했고 0.75도 했고 또 0.75 연속으로도 했고 또 이번에도 한다고 11월 초에도 한다고 하고 그냥 우리는 다 그거를 예정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죠. 근데 연휴 동안 우크라이나의 행동으로 유추되는 또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겁나요. 왜냐면 저는 정치 전문가 또는 군사 전문가, 동유럽 전문가, 역사 전문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기사를 본 것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림 대교라고 해요. 그래서 그 크림 대교는 러시아 특히 푸틴 대통령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게 지금 폭파가 됐었죠. 3일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의 소행 아냐? 이런 거에 나아가서 이제 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가 무식한 거 인증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유럽에 대해서 세계사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해서 크림 대교나 키이우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분석글을 봐야 돼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림 대교가 이제 부서졌고 또 저쪽에는 키이우를 미사일 공습을 하고 저는 근데 주식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는 하여간 저는 전쟁은 정말 끔찍하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진짜 떳떳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 아버님이 7형제인데요. 7형제 중에 6번째인데 2번째, 3번째, 4번째 형님들 이 3분이 장가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하고 그냥 6.25 때 전사하셔서 국립현충원에 3분이 계세요. 제가 늘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국립현충원에 저 어렸을 때 전 국민이 다 가는 건 줄 알았는데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선생님이 그때는 국립묘지였거든요. 국립묘지 갔다 온 사람 손들어봐 그랬더니 저만 손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직도 생각나요. 그날의 충격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매일 갔었기 때문에 모두가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만 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만 보온 가족이야? 이런 생각으로 되게 자부심 갖게 다녔었는데 국립현충원 가면 현충탑이 있어요. 무명용사의 탑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가면 이제 시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름이에요. 우리 큰아버지 3분 중에 2분은 시신이 있고 한 분은 시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그 현충탑 안에 계세요. 그럼 현충탑의 뒷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물론 평상시엔 앞문으로 가고 현충일날은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가면은 그냥 검은 바탕에 하얀 이름밖에 없어요. 검정색은 바탕이고 하얀색은 이름입니다. 수십만 명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50년 다닌 거죠. 50년 동안 현충일날 매년 다니면서 정말 저는 전쟁을 상상도 하지 못하게 끔찍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국민으로서 지켜내야 돼 이런 거는 또 어렸을 때부터 배웠지만 전쟁이 안 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크림 대교, 키이우, 미사일 공습 이런 어떤 것들도 다 사람 민간인 특히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제가 극도로 싫어하는 그 전쟁이 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막 그런 분석들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푸틴이 키이우 미사일 공습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핵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 투자 심리는 굉장히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썸네일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강조한 거고요.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데에서는 아까 말했던 금리는 예상이 범위 안에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 거야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러시아 전쟁은 뭐 올해 2월 달에 전쟁 나고 지금 10월까지 8개월 9개월 동안 전쟁이 계속 내리라는 건 아무도 몰랐었고 언제 끝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예측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건데요. 좀 빨리 끝나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게 안 끝날수록 계속 핵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제일 기분 나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처음이었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제가 주식을 하는 동안에만도 기억이 나는 건 9.11 테러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미국이 심장이 폭파됐을 때, 그래서 9.11 테러 또는 우사마 빈라덴을 잡으러 이제 중동 쪽으로 막 갔던 또 이제 북한과 우리의 문제들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죠. 북한과 우리가 완전히 적대적으로 붙었을 때. 근데 요즘 뭐 러시아 문제도 문제지만 또 이제 북한과 좀 더 대척점을 계속 지려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어쨌든 주식 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잠재된 악재인데 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지정학적 리스크는 제가 주식하는 동안 꽤나 있었고요. 근데 그 있었던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 지나면 별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가 엄청 힘든 거죠. 전쟁도 똑같죠.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우리나라 6.25 전쟁 또는 뭐 베트남 전쟁 지금 뭐 여러분들 아세요? 2차 전쟁이 뭐였는지 2차 세계대전이 뭐였는지 6.25 전쟁이 뭐였는지 영화로만 보잖아요. 그냥 영화의 소재일 뿐이죠. 근데 그 시대를 겪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9.11 테러든 뭐 아니면 남북 대치가 있었던 시기건 지나고 나면 사실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지나는 동안 굉장히 힘든 건데 지금이 어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자로서는 너무 큰 걱정을 안 해야 하는 게 맞다. 왜냐면 뭐 이게 결국은 이제 또 다시 블랙스완 얘기를 하면 뭐 아주 0.1%의 확률로 뭐 다 벌어질 수 있. 3차 세계대전도 벌어질 수 있고 핵국경도 벌어질 수 있지만 결국은 주식을 확률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게 벌어질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뭐 만약에 포트 비중을 너무 불안하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불안하다면 포트에 좀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나는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종전 끝날 때까지는 아예 주식을 안 할 거야 뭐 이런 태도는 뭐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따지면 남북 평화통일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통일되기 전까지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되죠. 북한 애들이 뭐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 기억에만도 금강산 관람객 사건도 있었고 뭐 대포동 미사일 1호, 2호, 3호 뭐 수십 보를 발사를 했었고 뭐 남한 피바다 이런 얘기는 불바다 이런 얘기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뭐 확성기 서로 사격하고 이런 것도 한두 번 아니고 개성공단 폐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극으로 치닫던 시점들이 많았죠. 그래서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벌어지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한데 벌어지면 안 되는데 너무 지금 걱정스러우니까 주식은 다 피해야 되라는 건 뭐 반대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많이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걸 알 수 있는 게 특히나 코스닥은 4%나 빠졌고 아시아 시장 전체에서도 제일 많이 빠진 수준입니다. 한번 주식시장 지수 간단히 보면 거래소는 1.83이 빠졌고요. 코스닥은 4.15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종가 최고가고요. 코스닥은 거의 종가 최고가처럼 빠졌고 거래소는 그나마 종가 최고가가 전혀 아니죠. 잘 버텨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코스닥이 좀 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거의 반토매가 나왔고 거래소는 오히려 코스닥 대비 좀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12월 5일 토요일 날 하는 강연에 과거 링크 들어가서 접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왜냐면 막아놨으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분이 우리 800명 모집이었는데 훨씬 넘는 1000명 이상의 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일단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확정을 할 거고요. 만약에 뭐 또 나 지원을 했는데 못 가. 나 그냥 단풍놀이 갈래. 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면 추가 모집을 강행하기 한 일주일 전에 한번 하더라도 일단은 문을 닫았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나 그때 지원 못했는데 그럼 좀 기다리세요. 일단은 링크를 닫았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대형주 한번 볼게요. 거래소 코스피 200 중에서 진짜 오른 종목이 뭐 몇 개나 있니 하면 한 10개 남짓인 것 같아요. 그죠? 둘, 넷, 여섯, 여덟, 15개 있네요. 오른 종목이.
일진 머티리얼,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것들이 다 뭐다? 2차 전지. 그래서 2차 전지 그 연휴 전에도 반도체 2차 전지가 그나마 강하다라고 말했던 게 연장선상에 오늘까지도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연장선상에 있었던 건 역시 연휴 전에 대형주 중에서 좀 자동차주들이 계속 너무 많이 밀리길래 자동차주들이 좀 많이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렸었는데 오늘 보면은 현대차, 기아, 기아 5% 떨어졌고요. 현대차도 4% 떨어졌고 그리고 뭐 그런 자동차 관련주인 명신산업이랄지 만도랄지 HL 만도랄지 SL이랄지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또는 완성차주들 지수보다 훨씬 많이 빠지는 모습을 코스피 200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주들을 보는 이유가 어떤 업종의 조화를 보기 위한 건데 탑다운 분석상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를 좋은지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왜? 전체가 안 좋았으니까. 전체가 안 좋았어요. 그냥 2차 전지만 약간 좋은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오늘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주들이 거래가 좀 나왔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왜? 다 양선 나왔고요. 거래소 지수 하락보다 하락률이 더 적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가 연휴 전 그리고 연휴 이후에도 연결이 좀 되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오늘 굉장히 좋았네요. 3% 올랐고요. SCI 평가정보는 1600억짜리인데 2200억이 거래가 됐습니다. 요즘 이런 종목이 진짜 많아요. 자기 몸통보다 더 거래가 됐는데 그나마 얘는 다행이네요. 막 음선 나오고 이런 애들 있죠. 그래서 좀 장이 확실히 안 좋긴 합니다. 현대차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래가 많이 되면서 음선 나오면 안 좋은데 현대차 거래가 많이 되면서 음선으로 밀렸고요. 한미글로벌 지난번에 제가 한미글로벌 말씀드렸었죠. 한미글로벌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고 그랬죠. 근데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더 심해졌으니까 재건이 좀 멀어지겠네. 이런 게 다 바로바로 영향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 크게 많이 볼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상승률 상위 30종목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30종목에서 상한가는 일단 코디엠 동구 관련해서 코아시스템 다이나믹 디자인 4개가 있는데 다이나믹 디자인은 진짜 이런 약세장에 꼭 이런 애들이 나오거든요. 얘가 지금 연속 상한가 4방을 갔어요. 지수가 하루에 2, 3%씩 빠지는데 근데 별로 분석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하여간 요즘 초소형주들 300억, 400억, 500억짜리들이 움직인다. 왜? 얘가 지금 오늘 900억이거든요. 오늘 900억인데 얼마가 해서 얼마 간 거냐면 한 4,000원에서 11,000원 해봐야 3배죠. 그러면 얘가 900억이니까 300억에서 900억 된 거잖아요. 300억이면 초형주죠. 그래서 요즘 아마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300억, 400억, 500억짜리 초소형주 찾기 열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승률 32가 5%예요. 5%라는 얘기는 2,000종목 중에 30등. 정교 등수로 하면 2,000종목 중에 30등이면 200종목 중에 3등이에요. 3등. 개 중에 1.5등. 한 80개 중에 1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80명 중에 1등을 해야지 5% 올랐다는 얘기인데 5% 올라갖고 우리 간에 기별이나 가나요? 그잖아요. 전일보다 5%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또 다 버는 것도 아니야. 특히 단기매매자들은.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먹을 게 없는 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장이 힘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다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휴 때 사실 그 크림대교 그리고 키이유 이 서로 맞받아치는 이것만 없었으면 저는 이 정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걸 좀 구별을 해서 좀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라고 단 이유가 그거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만으로 이렇게 된 건지 지수가 아니면 러시아 거까지 같이 합산된 건지 이게 더 큰지 근데 저는 이번 하락은 좀 이쪽 게 더 크다고 보는데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리 태도 이제 이건 끝났어. 이게 훨씬 중요한 거고요.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는 경제 외적인 주식 외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그 변수를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일시적인 재료일 수 있고 핵 이런 게 우리에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주지만 주식시장에서 그런 적이 많이 있었지만 그 공포가 지속적이었던 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상이랄지 인플레랄지 또는 기업들의 실적이랄지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재료들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랑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로서의 하락이랑은 좀 구별을 해서 오늘의 하락을 좀 볼 필요는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연휴 전 썸네일이 다음 주부터 가자 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아쉽네요. 그러니까 약간 저도 약간 희망이 섞여 있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진짜 많이 빠졌어요. 1월, 5월, 9월 이렇게 한 달씩 거의 코스닥 기준으로 15%씩 빠졌거든요. 10월에도 얼마나 더 빠질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 4% 빠져서 많이 안타까웠지만 다들 좀 힘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만 빨리 하고 왜냐면 제가 틀렸으니까 창피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또 내일부터 오를 수도 있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연휴 동안 미증시 이틀 모두 빠진 상황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더 악화 상태이고 이번 주 한국은행 금리 인상, 미국 CPI 발표 주간에 대한 불안감으로 화요일 오전부터 개파락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파락에 음선으로 추가 하락하다가 그나마 아랫꼬리 만들고 장중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2.11% 하락, 코스닥은 3.17% 하락 중으로 9월 말에 전저점을 한 차례 더 위협하며 쌍바닥 패턴일지, 전저점 붕괴 패턴일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지수 차트입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는 연휴 전과 흐름은 비슷한 편인데요. 반도체와 2차전지가 지수 대비 덜 빠지고 있다면 현대차, 기아는 연휴 전에 계속 지수 대비 약세 보이더니 오늘은 4에서 5% 급락이 나오며 대형주 중에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금융주, 조선주 등 거의 전업종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거래소보다 지수가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역시 코스닥 대형주 전체적으로 3에서 4%씩 빠지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상승률을 보면 코아스템과 다이나믹 디자인 두 종목이 상한가, 탑 30 상승률이 5%대로 지수 하락에 다시 투자 심리 냉각되면서 개별 종목 상승률 매우 낮은 상태의 화요일 오전입니다. 전체적으로 개별 재료 있는 소형주들만 움직임 나오고 있다고 판단되며 유니온 머티리얼, 동국 R&S 등 히토류 관련주들이 미중 관련 재료로 단기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장이 돌아설 거라고 계속 보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네요. 그래도 오늘의 희망사항 양선 가자!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